네, 안녕하세요. 엔스입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은 1.25배속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편집이 없는 녹화 영상입니다. 중간중간에 편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겠고, 저의 잔고를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우선 제가 오늘 매매가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려야겠죠. 어제 손실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제 잔고를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내일 크리스탈 신소재가 혹시라도 하락해서 손절이 나가게 되면 그러면 또 금액이 좀 마이너스가 나오긴 하겠죠. 어쨌든 저는 매매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솔직하게 숨기는 거 없이 매매를 진행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내리겠고요. 오늘 매매를 관련돼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오늘 뉴스가 뭐 있었는지,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죠.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때문에 이제 흥하이 흥운이 올라온 것 외에 삼성전자 관련된 거, 뭐 드론, 암 정보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내일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이 종목 외에는 쳐다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고요. 그나마 좀 접근한다 그러면 흥하해운 정도. 근데 시가의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상한가가 올라오게 되면 위쪽으로 솟구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다만 시가가 낮게 설정이 되어야겠죠. 시가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아래쪽으로 밀려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든지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욕심을 부릴 생각은 없고요. 이왕이면 시가가 낮게 뜨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가 이렇게 높이 뜨면 10% 가까이 높이 뜨면 쉽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시가가 낮게 떴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것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매매를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 오늘 양봉이 등장을 했는데 양봉의 저점을 이탈을 하는 것,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양봉이 저점을 이탈을 할 때까지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었고, 오늘 양봉이 저점을 이탈했을 때 손절이 나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제가 그냥 어제 양봉의 저점까지도 일단 손절폭을 잡아놨기 때문에 오늘 손절까지는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손절을 했다 그러면 3,990원에는 아마 손절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서브토건을 오늘 매매를 하신 분들이 많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매매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매매를 한 포인트가 조금씩 높았습니다. 그랬는데 어쨌거나 분할로 매매를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왔을 때 매도를 했었고요. 시장에 이제 오늘 아침에 시장에서 가장, 이거는 지워놓을게요. 시장에서 아침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종목은 바로 이 종목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거래대금 몰린 그 액수 자체를 보시면 확연하게 아시겠지만 뭐 500억, 400억, 300억, 200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무려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물렸어요. 물론 다른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 종목에 매매를 안 하고 이제 매수를 하기보다는 매도를 한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매도를 하는 물량들을 다 받아준 그런 한 세력도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선부토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꼭 이거를 말씀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 종목들을 좀 몇 가지를 준비를 했고, 그것은 제가 인상가랑 보라티알, 샘플식품 이 종목들 먼저 말씀을 드린 후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샘플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인상가가 여기에서 하락을 했을 때에 여기서 이 종목을 매수할 것인가, 아니면 보라티알을 매수할 것인가, 아니면 샘플식품을 매수할 것인가,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포인트 중에 여러 포인트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를 이제 공유를 하자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인상가, 그리고 인상가 다음에 신성홀딩스도 있었는데 신성홀딩스는 이제 좀 2등 3등으로 밀려난 모습 보이고요. 보라티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샘표식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맨 처음에
인상가가 이제 대장이었습니다. 대장이었고, 그 다음에 움직임에서 보라테알이 대장인가? 라는 느낌을 줬었고요. 그 다음날에 샘표식품에서 소금에 관련된 뉴스와 함께 먼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서 혼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이제 이 소금에 관련된 뉴스는 뭐였냐면, 지금 현재 소금에 대한 사재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사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의 뉴스라든지, 그리고 현재 정책적으로 이거를 소금을 사재기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의 그런 뉴스들이 이제 나왔었죠. 그런데 그 소금이 결국엔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금이 완전하게 지금 바로 그런 공급의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니죠. 공급의 문제가 풀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소금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샘표식품과 관련돼서는 뉴스가 등장을 한 게, 우리는 소금을 천일염도 있지만 실제로 수입하는 천일염 그 상품도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러면 이 샘표식품의 이 소금들이 훨씬 더 잘 팔리겠죠. 어떤 가격이요? 높은 가격에. 그러면 샘표식품 쪽에는 어떤 게 발생을 한다? 수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슈가 생겨버리고, 그것 때문에 어제 그런 반응을 보여줬다. 이런 상황들이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거예요. 뭐냐면 보라티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가장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온 폭 자체가 적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라티알이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심지어 미수도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인상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보라테알이 갈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샘표식품이 다크호스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소금의 가격이, 현재는 지금 소금의 가격 자체가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소금의 가격이 올라간 거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확실히 수혜를 받고 있는 중에 있다 보니까 샘표식품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겠다. 심지어 샘표식품은 오늘 신용 매매가 가능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들 때문에 이걸 매수할까, 이걸 매수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그냥 저는 그래, 원래 대장이었으니까 인상가로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인상가로만 이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제 오늘과 같이 됐죠. 자, 이 결과를 또 잘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고, 이 양봉의 저점이 3045인데 저는 한 번 더 떨어지길 바라면서 3040에 걸어 놨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3040에 매수가 되지도 않았고, 시장의 대장이 아닌 거의 뭐 3등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이 돼버리고 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차트의 그런 모양을 보고 접근을 하긴 하는데요. 차트의 모양이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련된 것이 완전히 결과적으로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는 내일 뭐 저점을 깨면서 여기 지켜줘야 될 그런 가격대를 지켜주지 않으면 일단 손절하는 걸로 하겠고, 지금 차트의 모양상 앞으로 이 자주색 선을 밑으로 내려오는 음봉 한 번, 그리고 연속적으로 음봉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그때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로 하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루닛 보면서 배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루닛을 샀어야 되는데 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6월 1일 날부터 해가지고 루닛도 이제 수익이 얼마큼 났을까 이런 것들을 체크한 선인데요. 루닛, 그리고 뭐 인성정보, 그리고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미래반도체, 레이크머티리얼, 삼화알미늄. 자, 이 종목들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핫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종목들이 상승한 폭을 보면요, 60% 그리고 60%, 뭐 많이 올라봐야 글쎄요, 많이 올라봐야 60% 정도 되는, 60에서 70% 사이 정도 되는 그런 수익률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종목 중에 만약에 레이크 머티리얼이라고 합시다. 레이크 머티리얼을 여기에서 매수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었을 때는 아주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승하다가 음봉이 나오고 나니 수익률 자체가 좀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루닛이 더 좋게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반대로 인성정보도 마찬가지죠. 인성정보가 한번 올랐다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구간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다른 종목들 좀 보게 되면 여기서 여기서 한번 이제 들어올렸죠. 들어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조정받고 그 다음부터 날아가잖아요. 사마이민유 같은 경우도 한번 들어올리고 나서 조정받는 듯 하더니 날아가고, 이스페타시스는 여기서 한번 들어올리고 조정을 조금씩 받다가 날아가고, 자,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인성정보를 가지고 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수익이 나고 나서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종목들을 보면서 배가 아팠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을 보고 있었으면 배가 아팠을 것이고요. 루닛이라는 종목은 더 심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정 한번 받고 올라가면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빠지는 구간들이 존재를 했으니까 이 빠지는 구간 동안 다른 종목이 올라가면 되게 배가 아프거나 내가 매도를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근데 좀 얘기가 다르죠. 이 종목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6월 1일에 매수하기는 어려웠을 테니까 그 이후에 매수를 했다고 치면은 그 이후에 상승하는 포인트 자체가 180%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 하나오천, 인성정보, 루닛,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미래반도체, 레일크 머티리얼, 그리고 삼화알루미늄,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보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하나를 쥐고 있었던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 저는 딱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인상가 종목도 매매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만약에 매매를 굳이 한다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매도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인상가를 이제 매수를 해요. 인상가는 이때 신용이 되거나 아니면 미수가 됐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만큼은 사요. 원금만큼 사고 나머지 돈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판 가격에 다시 똑같은 수량만큼 사면 베스트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매번 그렇게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린 게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어느 한 종목을 매수를 하잖아요. 매수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종목을 매수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매수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혹여나 혹시라도 이 매수 기회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매번 100% 계속해서 A라는 종목에서 B를 갔다가 A가 올라갔을 때 팔고 B를 갔다가 B가 올라갔을 때 팔고 다시 A 왔다가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항상 매번 100% 할 수가 없다. 왜? 저는 세력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매매를 잘 하려면 뭐가 전제 조건에 깔려 있어야 되죠? 시장을 항상 원하는 타이밍이죠. 어느 타이밍에나 저거를 매매를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게 전제 조건이죠. 근데 만약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죠. 결국엔 이렇게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종목을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고 어느 한 종목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한 종목에만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된다? 대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 대장을 잡았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대장을 잡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결국엔 이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데 집중하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은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건 아니고서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다는 생각이 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떠오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정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종목의 수도 더 줄여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의 수를 줄여가지고요. 편하더라고요. 종목의 수를 줄여놓으니까 이 종목만 관리를 해도 되고, 결국엔 이 종목이 안 갔을 때요, 다른 종목이 올라가고 내 종목이 안 간다고 해서 배 아픈 것만 좀 덜 하게 되면 충분히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울지도 편하고 마음적으로도 되게 편한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경험에 대한 것들을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뭐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저와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고민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내일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는 뭐 프로텍이라는 종목도 일단 있고요. 분봉을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정말 아주 좋은 그림처럼 이제 만들어져 있죠. 내일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 양봉의 저점을 지켰을 때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SY가 지금 시외에서 가격이 높았는데 SY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힘을 받을 만하고, 우선 뭐 프로텍 좀 눌려 있다가 출발하는 종목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프로텍이 일단 확률적으로 높고요. 엑스게이트라는 종목도 일단 여기에서 약간 낌새가 보이는구나 라는 느낌을 확 받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서 그쵸?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여기의 모양이나 이 모양이 조금 흡사한 그런 형태가 되고 있어서 여기에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힘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글쎄요, 그 외에는 그렇게 크게 종목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리고 마녀공장 정도가 지금 들어올렸죠. 돈이 많이 들어왔고 여기에 이제 3일선을 이제 지켜주고 있는 것이니까 두 가지 이제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들어올렸죠. 그리고 눌리는 척하고 여기 3일선을 깹니다. 깨고 나서 다시 들어올리고 다시 여기서 안착을 하는, 3일선에 이렇게 안착하는 모습이 이제 흘러가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색으로 표현할까요? 검은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서 들어올렸죠? 들어올리고 나서 이제 눌려요. 눌리고 나서 내일 3일선을 한번 눌러주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런 둘 중에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어째 올라가는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안 받고 바로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손절선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제가 보고 있는 뷰에서 종목들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삼부토건이 거래대금이 많이 몰려있는 상태에서 하락을 또 할 수가 있고, 내일 하락을 해주고 나서 지지를 받는 그런 양봉이 또 나온다면 그때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저점을 잡고 이제 매매를 또 하다 보면은 앞으로 또 강하게 상승하는 것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 종목이 내려오게 되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 자리도 저는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반짝 상승하는 걸로는 루닉과 흥하해운 정도 종목으로만 매매를 단기적으로 30분 동안 이제 상황을 보면서 매매를 해보고, 나머지는 수익 관점으로 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을 공유해 드리는 영상으로 녹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도 계속해서 수익을 잘 이어나가서 좋은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녹화할게요. 고맙습니다.